저는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퇴행성 망막 질환을 갖기도 하고 또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것들 그리고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아시죠? 왼쪽에 있는 분은 이동우 씨라고 해서 연예인 연설 뮤지컬 배우이시죠. 가운데는 최영 판사이시고 맨 오른쪽은 이제 저입니다. 공통점이 이제 퇴행성 희귀망막 질환이 있죠. 그리고 세 분의 또 공통점은 장애인이라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보건정책 대상자를 이제 구분을 할 때 대상자를 명확히 해야 여러 가지 이제 보건정책을 발굴하고 이제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공통점 희귀질환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관점을 보면 2015년도에 희귀질환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올해 이제 관련된 법이 시행되는 그런 해입니다. 아직 뭐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시각장애 그리고 퇴행성 망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희귀질환 연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희귀망막 질환자를 이제 한 7명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희귀망막 질환은 그동안 이 진단 및 치료가 거의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적절한 진단 정보라든지 치료에 대한 이런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결국에 안과를 가더라도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검사만 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표준화된 그 정보가 없다라는 게 환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충족됐다 이렇게 느끼는 환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질병의 상태라든지 치료 관리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른다. 그리고 RP 환우협회에 최정남 회장님이 계시지만 그 정보를 대부분 이제 사실 논문 형태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의료 시술이나 이 치료 방법은 결국에 이제 그 편익과 위해가 있는데 어떤 시술이나 약은 인간의 몸에 이렇게 투여하거나 아니면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편익이 훨씬 높아야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주로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정보 측면에서도 완벽하게 이렇게 표준화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결국에 이제 친구와의 관계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을 이제 그만둔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하셨고 이 치료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과 의사라고 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RP에 대한 그런 그 의사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
뭐 서울대 우리 회장님 유승훈 회장님 이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몇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연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의료비가 이제 많이 든다. 결국에 이제 최신 수술이나 약제를 먹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의료비 부담이 이제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 그 희귀망막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기관인지 전문 기관인지도 이제 애매한 상태이다. 그리고 희귀망막 질환을 이제 등록을 하고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얻고 싶은데 치료 초기부터 좀 잘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시술이나 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외국은 이제 오프라벨 형태의 약제나 시술을 좀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퇴행성 망막 질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해 주셨고 대부분의 우리 환우들이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대답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이나 장애에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하셨고 전문 거점 병원을 좀 국가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의사들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연구가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이제 기술들을 받아들이려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그리고 전문의로서도 이제 여러 다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인력의 네트워킹 아까 회장님 하셨지만 이런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희귀질환 연구를 할 때는 좀 많은 그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이게 사람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는 이제 맞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질환에 대해서 이제 등록 시스템을 통해서 워낙 이제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를 찾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희귀질환을 이제 등록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성이 없어서 이런 연구가 아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환자 단체와 같이 이런 공공적인 목적의 연구기금을 만들어서 국가하고 제약회사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고 의사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여러 수술이나 시술들이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인허가를 이제 국가가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워낙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줄기세포 시술을 할 경우에는 1인당 3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장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모금하든지 아니면은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이제 비용 부담이 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희귀질환에 대한 현재 산정특례 제도가 한 10% 5%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비급여 비용 부분들을 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희귀망막 질환자 그리고 의료 제공자 측면에서 진단부터 치료, 연구, 사회적 지지나 희귀망막 질환자의 사회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도 안 되고 있고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표준화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인 도움, 서포트, 그리고 민간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망막 질환에 대한 이제 법이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퇴행성 망막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문 진료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비 그리고 치료를 받을 경우에 환자들이 적절하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아무런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에 환자들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도 표준화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 퇴행성 신경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에 이제 인공망막 그리고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그리고 여러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보호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명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방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연구 방법론이나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1상부터 2상, 3상, 4상 임상 시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동물 실험 단계를 지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그리고 신경 보호 전달 물질 이런 연구들이 2상, 3상까지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RP 환우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이제 고용량의 이제 비타민 A 제제나 아니면은 줄기세포 그리고 뭐 신경 보호 전달 물질 이런 연구들이 현재 뭐 2상, 3상, 3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들이 시수이나 약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임상 시험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는 더불어서 이제 줄기세포 말고 신경 보호 전달 물질 측면에서 살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캡슐 안에다가 이제 퇴행성 망막 질환이 이제 신경인데 이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캡슐 안에 넣어서 우리 공막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연필 아주 작은 한 6mm 정도의 크기를 이제 공막 안에 쪽에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영양 물질이나 아니면은 신경 보호하는 그런 물질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연구들이 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포함 물질 보면은 뭐 황반변성이나 아니면은 망막색소 변성증 이런 신경 보호 전달 물질뿐만 아니라 당뇨에 의해서 망막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 혈관 재생에 대한 그런 보호 물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이제 방지하는 항염증에 대한 그런 물질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왼쪽이 이런 신경 보호 전달 물질을 넣은 이제 캡슐을 넣은 그런 환자분인데 넣지 않은 분에 비해서 시력의 개선 효과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외국은 지금 한 발 한 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몫을 내려면 결국에는 정부하고 민간하고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 방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시각이 정말로 모든 오감의 한 80%가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이 시력이나 아니면 이 시각에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 1,000만 명이 이 시력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으로 보면은 한 150만 명이 이 시력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하죠. 150만 명의 이제 시력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나 아니면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안연구센터, 눈에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눈에 대한 정보, 연구,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 그리고 환자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가가 많은 연구비를 이제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실명태치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퇴행성 망막 질환,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재단인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퇴행성 망막 질환이 뭐 항망변성이라든지 망막색소 변성증, 뭐 스타가르트 병이라든지 어서 신드롬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새 소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결국에 연구기금을 잘 조성을 해서 연구기획을 이제 추진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눈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한 6, 7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연구 실명태치를 위한 연구기금을 조성을 해서 연구자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은 결국에 가장 오감지에 중요한 이런 실명태치를 위해서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백여 개의 이제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기금들을 모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뭐 유전자 치료라든지 주기세포 치료라든지 영양물질 이런 것들을 연구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놀라운 게 연구기금을 약 한 3천억 정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오늘을 계기를 통해서 뭐 3천억에 한 10분의 1 정도라도 300억이라도 모금을 하면 우리 그 퇴행성 망막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외국에서 뭐 개발이 됐든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든지 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100개의 베스트 자선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오늘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율 자동차 이런 그 외국에서 이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하루 동안 이제 그 축적되는 그런 정보량이 한 4테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눈의 정보가 그만큼 이제 방대하다는 건데,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인공와우가 개발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청각장애가 지금 퇴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디오가 처음 개발이 됐듯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텔레비전이 개발된 것처럼 이런 인공망막이나 아니면 줄기세포 이런 실명태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